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이모작 MC 임지연입니다. 자, 인생은 길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모작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행복한 인생 이모작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1시부터 함께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모작을 도와드릴 다양한 소식과 뉴스들 발빠르게 전해드릴 저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자, 행복한 인생 이모작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커피 전문점 창업에 관련된 뉴스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조영주 캐스터가 커피 전문점 창업에 대한 뉴스들 모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커피 전문점 창업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창업에 관련한 모든 것들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그와 관련한 소식들 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커피 전문점 창업 요모조모 함께 하시죠. 네,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내 자영업종, 생활밀접형 업종 43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자치구별 밀집도 등을 분석한 2013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울 지역에서 설립된 자영업체의 생존 비율은 창업 첫 해 생존율 81%에서 2년 후 67%, 3년 후 54%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3년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보육시설이 90%, 치과나 일반 의원이 78%, 약국 76% 등으로 진입장벽이 있는 전문 업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반면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PC방 32%, 의류점 43%, 휴대폰 전문점 44%, 그리고 당구장 44%의 순이었습니다. 자, 43개 생활 밀접 업종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남구였는데요. 일식집, 분식집, 치과 등 총 7개 업종에서 밀집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5개, 양천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4개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강서구와 구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와 강동구는 밀집도 1위를 보인 업종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한 업종별 밀집도와 폐업률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3개 업종에서 최고 밀집도가 하나도 없는 중랑구의 경우 분식집과 치킨집, 제과점 등의 6개 업종 창업 후에 3년간 생존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경쟁력이 적더라도 폐업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역시 최고 밀집도 업종이 전혀 없는 강동구도 세탁소와 미용실 등 4개 업종의 생존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최고 밀집도 업종이 7개나 있는 강남구는요,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이 1개도 없다고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강남구의 업체별 평균 생존율은 서울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70% 안팎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은 지역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던 통계였고요. 또 결국엔 지속적인 수요와 비용의 문제겠죠. 나에게 맞는 여건으로는 어떤 창업이 성공적일까? 오늘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청년 취업난의 심화로 20대 생계형 창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증가는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긍정적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2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의 수는 83,230개로 전년 대비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경기 회복에 따른 청년 창업 붐이 아니었는데요. 늘어난 23.6%에 해당하는 15,865개의 사업체 중 대부분은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화되자 이 창업으로 눈을 돌린 청년이 많아진 건데요. 청년 취업난의 영향으로 30대와 10대 창업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3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46만 9,686개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요.
1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269개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시장 진입으로 60대 이상의 창업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60대 이상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70만 1,319개로 전년 대비 11.8%나 증가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100세 시대,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의 징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창업이었다고 하고요. 반면 4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0.8%, 5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0.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흔히 창업을 혁신과 모험이라고 이 벤처 정신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 창업 문화는 이 당장 먹고 살 문제로 고민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사회 흐름에 맞춰서 나만의 창업, 무조건 생계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준비된 성공 창업으로 다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행복한 인생 이모작이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나만의 전략으로 함께 맞서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전문점 창업에 관한 모든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작은 커피 전문점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커피 전문점 창업에 필요한 꼼꼼한 정보를 창업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실 분인데요.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라는 책을 쓰신 조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이모작. 향긋한 커피 내음 가득한 나만의 커피 전문점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이번 주에는 작은 커피 전문점으로 창업해 큰 꿈을 이뤄낸 카페 허밍의 조성민 대표와 함께 커피 전문점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조성민 대표님은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더라고요. 네. 카페 허밍의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식경영 바리스타 1호 그리고 창업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커피 창업에 성공하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에게 경영 컨설팅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카페 창업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거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카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만 해도 또 MC님도 그렇겠지만 이 나만의 뭔가 감성적인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좀 내가 좀 시간을 벌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카페 창업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많이 특히나 있는 것 같아요. 카페는요, 정말 그 좋은 향기가 나고요. 은은한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이제 로망을 가지시고 이제 네. 카페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네. 음식점은 왠지 손에 고춧가루를 묻혀야 될 것 같고 네. 술집은 그러니까요. 왠지 술 먹은 분들을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카페는 양복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와서 곱게. 막 곱게 또 막 이러면서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많이 꿈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커피숍이 한 집 건너 또 있고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커피숍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표님이 강의를 하거나 카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늘 네. 이제 궁금해하면서도 못 물어보시는 게 얼마가 드는지 또 얼마를 버는지가 네.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얼마나 드셨는지, 또 그러고 나서 얼마를 또 수익을 벌어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카페 창업할 때 드는 비용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네.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장비, 집기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부대 비용이 네, 나머지 이제 인테리어가 나머지 돈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스터기만 하더라도 커피를 볶는 기계인데 맞아요. 그거를 싸게 사면은 300만 원에도 살 수 있지만 네. 비싸게 사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맞아요. 되는 게 있다는 예. 거죠. 어떤 건 뭐 1억도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얼만큼 욕심을 버리는지
그것도 선택사항이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얼마를 버는지도 좀 애매한 게 만약에 내가 혼자 일하겠다. 네. 내가 혼자 일하는데 24시간은 혼자 하겠다 하면 좀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죠. 내가 혼자 일하지 않고 좀 직원을 쓰겠다. 이러면은 그 돈을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네. 그냥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만큼 벌겠다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그 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소규모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커피 학원을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고용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네. 커피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커피 자격증이 아직 국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격증이 있다고 뭐 커피 전문점을 차리거나 뭐 못 차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커피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살면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지식과 경험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만큼 공부함으로 전문가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좋은 건 이제 그 다음에는 커피 학원이 보통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여건만 된다면은 커피 학원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좀 커피를 배워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틈틈이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할 건지 이제 상권 분석도 하시고 또 입지도 좀 보러 다니시고 그렇게 준비 기간을 꾸준히 갖고 한 최소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한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시도 이제 허투루 쓰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커피 학원에 다니면서 커피를 배우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현장 경험도 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 상권 분석까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자금 계획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자금을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예요? 최소한의 자금이라 하면은 네. 최소 1억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1억을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네. 보증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네네. 하지만 저희 기준으로 말했을 때 저희가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5천만 원 아까 말한 그걸 아하. 차리면 8천의 비용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돈들이 계속 나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더 작게 차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네. 자금이 좋은데 네.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도 차린 경우가 있어요. 오. 1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좀 몇 가지를 중고로 사거나 제 친구도 그렇게 했어요. 네, 저렴하게 사면은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대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1억 이쪽 저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커피 전문점을 차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들인 거 이상으로 수입이 나와야 맞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돈이 벌릴까?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 또 인생 이모작을 준비를 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절하시거든요. 자, 작은 카페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요? 수익 계산하는 방법 중에 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우선 월세가 기준인 거죠. 네. 만약에 내가 매출을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발생시켰는데 네. 월세가 900만 원이면 100만 아이고. 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월세가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월세 3일 계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 3일 계산법. 예. 그게 어떤 그게 걸까요? 뭐냐면 네. 어떤 곳에 가서 월세를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월세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월세가 뭐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 예. 3일 동안 하루에 33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33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가 들어가려는 카페 옆에 음식점이라든지 네. 어쨌든 먹거리를 보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아, 넷. 상권 분석하는군요. 다 세면 200명이 만약에 된다. 네. 그러면 200 곱하기 네. 내가 팔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하면은 6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예. 200명 곱하기 내가 만약에 3천 원에 판다. 네, 네. 그러면은 월세 33만 원보다 이 금액이 크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음식점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카페를 차렸을 때 6개월 동안 정말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그 사람들 다 끌고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최고 매출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너무 없어 버리면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안 경우는 되는
있는 네. 상황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럴 네.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않아야 게 중요한 된다는 것 거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꼼꼼한 계산법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새로운 거를 많이 알았는데 월세 3일 계산법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하루 수익이 3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커피값 생각해 보세요. 커피값이 3,000원, 4,000원 정도를 하는데 3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 전문점 정말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산은 미리미리 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이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하려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적성,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잘 들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왜 드라마 중에 네네. 커피 커피 프린스 프린스 1호점 이러죠. 정말 많이 네, 그렇죠. 성황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성공 사례인데, 네. 제가 백화점에서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이제 숨겨진 매뉴얼이죠. 대응 매뉴얼 중에 네. 고객분이 여자일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 바리스타가 그리고 남자의 응대를.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여자 바리스타가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희한하게 남자 고객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말을 했을 때 여자 바리스타가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 이러면 네네네. 그냥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 고객인데 남자 바리스타 가면은 예, 예. 막 더 판이 커지고. 맞아요. 그랬군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현실인 네. 것 같고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네, 확실히 나랑 동성이 아니라 이성이 왔을 때 좀 뭔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커피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커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커피 장사, 뭐 커피 전문점을 열면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면 정말 밥집, 음식점보다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창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대표님 공급 과잉이라고 하죠. 이런 걸 좀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앞으로 비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이 포화된 시장에서 아직도 카페 창업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네. 포화되지 않은 아이템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찾아야 될 건 항상 포화되어 있는 아이템에서 다시 차별화시켜서 정답이네요. 포지션을 찾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일본을 봤을 때 대중적으로 가든지 네. 그 커피 전문점이 아니면 정말 장인들이 운영하는 전문성을 띠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포화된 시장이지만 전문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루에 그 1.8회 정도 이제 커피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한 명이 세 잔을 먹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한 명이 아예 안 먹는 안 드시는 경우도 분도 있지만 있고. 네.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내가 정말 색깔이 있는 카페를 하게 된다면 성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홈카페 시장, 그리고 캡슐 커피라든지 네. 오피스 상권에서 이제 커피 머신을 렌탈해주고 아하. 이제 그 안에서 직접 자기가 먹는 시장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작은 카페를 창업하실 때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창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네. 그 커피 전문점이 운영되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나만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컨셉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을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커피 전문점 창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네. 작은 카페를 창업할 때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커피 전문점도 장사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가 장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밑바닥 경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 가는 미용실 단골 사장님이 계신데 예. 이분이 여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18년째 미용업을 하고 계신데 네. 머리를 깎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밑바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바닥만 쓸었대요. 3년 동안. 네. 근데 매일 바닥만 쓰다가 자기 후임이 들어오면 예. 이 후임이 바닥을 쓸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가 그걸 못 견디고 바닥만 한 6개월 쓰니까 나 언제 미용이 하고 나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바닥을 또 쓰는 거죠. 그 예. 선배들 거 보면서 그렇게 3년을 견뎠는데 네. 바닥을 쓰다 보니까 바닥을 다 쓰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선배들이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대요. 아.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바로 머리를 잘랐으면은 어떻게 응대하는지 몰랐겠지만 관찰해 보니까 저렇게 응대하는구나. 쌓였군요. 네, 그렇죠.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바닥만 3년을 쓰고 남의 밑에 10년을 있다 보니까 내 거를 딱 차리고 나서 너무 좋더래요. 우선 첫 번째 3년은 정말 안 힘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바닥만 3년 쓸었는데 내 건데 3년 못 하겠어? 이러고 3년을 견디셨고요. 네. 그다음에 10년은 그래도 내가 남의 밑에 10년 있었는데 내 건데 10년 못 하겠어? 네. 이러셨대요. 근데 네. 10년이 지나간 다음부터 힘들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연차가. 예, 그렇게 얘기를 네. 하시죠. 예. 근데 카페 창업 쪽도 보면은 이제 저희도 학원에서 많은 수강생들 배출하는데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뭐 이제 남편이 차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네. 많아요. 네. 그런데 네. 문제는 한 번도 일을 안 해보고 네. 바로 오너가 되면은 밑바닥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 관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그 실전 경험을 좀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은 나만의 어떤 공식들, 그게 매뉴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노력과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밑바닥 경험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고객 응대 어떤 요령도 생길 것 같아요.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면서 잘 접목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고객 응대의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고객 응대 매뉴얼은 이제 그 사장의 정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들은 정말 이렇게 딱 예의를 갖춰서 고객님들을 정말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라면 직원들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도 90도로 하고 딱 정해진 매뉴얼. 또 어떤 분들은 막 친화적인 거예요. 막 고객들이랑 가서 얘기하고 친구가 되고 그럼 직원들도 친구가 되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호감을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고객은 마치 아이 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이 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정석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웃으면서 잘 대해주는 게 중요하군요. 네. 또 제가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너무 재밌었어요. 그 드라마 장면 예. 중에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2kg만 시켜라. 원두 2kg을 시켜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잘못 듣고 20kg을 시켜서 어머, 어떡해? 엄청 많이 이제 원두가 배달이 돼서 근데 이제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다시 반납은 못 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팔아 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물품에 대한 그 원두 같은 거는 오래 보관하면 상하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보관하고 좀 관리하는 그런 비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뭔가 거래처와의 그런 관계.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보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묵지라고 하죠. 저희 머릿속에 있는 걸 암묵지라고 하고 이걸 쓰면 형식지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은 종이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네. 사장님이 종이에 안 적어주고 구두상으로 말로 했기 때문에. 2kg 시켜라고 해서 직원이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정확하게 따지면 그건 사장님이 실수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장님이 그걸 종이에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말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직원이 녹음을 할 수도 없고 네. 사장님이 계속 우기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물품 보관에서 가장 핵심은 종이에다가 적는 거죠. 적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을 기준으로 해요. 왜 네. 5일이냐면 네. 뭐 물품 회사에서 받든 인터넷에서 받든 네. 주말 이틀 빼고요. 갑자기 공휴일이 걸렸을 경우에 이틀 빼면은 배송비 하루. 그래서 5일치의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보를 어떻게 하냐면 완제품, 그러니까 뚜껑을 따지 않는 개수를 세놓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카라멜 시럽은 5일 동안 3통을 쓰는구나. 그러면 3통이 이 정해진 그 통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가면 바로 그 다음날 5일치에,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일마다 딱 정해서 그 뺀 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채우고. 네, 또 채우고. 그러니까 채워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네. 거래처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의가 중요하니까 거래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바꾸지 않는 걸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큰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면 너무 그래요? 급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래처를 꼭 하나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곳 이상은 좀 알고는 예비로. 있고, 예. 근데 이제 이쪽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이쪽을 이제 쓸수 이렇게 있게. 예, 그게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원두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직접 로스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때요? 맞아요. 네. 예. 직접 로스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훨씬 예. 유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두를 받게 되면 저희가 1kg씩 받게 됩니다. 패킹이 1kg씩 해서 오는데 네. 이제 원두와 생두의 차이는 예. 원두는 볶은 커피고요. 생두는 볶지 않은 커피입니다. 네. 근데 볶지 않은 커피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고요. 네. 생두는? 네, 생두는 네. 볶은 커피는 일주일 안에 먹어줘야 돼요. 짧군요. 그렇죠. 한 번에 1kg씩은 못 시키니까 5kg 단위로 시키는데 아, 그렇죠. 이게 관리가 안 될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이제 볶게 되면은 그걸 내가 관리하면서 양을 맞출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커피 향이 꽉 찹니다, 매장에. 네. 가장 큰 이유는 원가 절감이 거의 50% 이상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두 보통 받는 원두가 키로당 25,000원이에요. 네. 키로당 25,000원인데 생두로 받을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원가 절감이 엄청납니다. 되네요. 네. 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창업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커피 전문 교육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경험, 현장 경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상권 분석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상권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설을 세우고 몇 가지 분석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 도요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도요새, 네, 네. 도요새 새가 지렁이를 먹는데 네. 지렁이가 이제 그 비가 오면 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비가 오면 익사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네. 얘네가 이렇게 나오면 도요새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들면 지렁이가 밖에 안 나오고 계속 땅에만 있는 거죠. 네. 그럼 도요새는 지렁이를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가뭄이 드는 도요새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콕콕콕 친대요. 콕콕콕 치면 그 울림 때문에 지렁이가 비가 오는 줄 알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도요새가 그걸 지능적이네요.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상권 분석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소상공인진흥원에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예, 예. 이게 무료예요. 무료로 네. 그 컴퓨터 안에서 빅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몇 미터 안에 몇 가구가 살고 몇 명이 지나다니고 이게 뜨는데 그건 정보라는 거죠. 네. 근데 정보가 지식화되지 않으면 예. 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작은 카페가 될 만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관찰해봤는데 네. 노점 사항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노점상. 네, 이게 예. 뭐냐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노점상, 노란 버스, 그리고 빵집인데 네. 노점상이 뭐냐면 상권 분석을 그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마리의 그 늑대죠. 딱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 딱 이런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노점상은 바퀴가 달린 점포예요. 아. 근데 이쪽에 섰다가 장사가 안 되면 옮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옮겨보고 하다가 어느 날 장사가 잘 되니까 네. 거기에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거기 장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미 상권 분석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상권 분석 안 해도 거기에 누군가 먹을 사람이 있고 네. 누군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카페, 그러니까 1억 안쪽으로 카페를 하려면 결국은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골목 상권은 딱 봤을 때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만약에 노점상 사장님이 계신다면 네. 거긴 장사가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타겟팅인데 네. 노란 버스였어요. 노란 버스. 네. 네. 저희 첫째 애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네. 유치원 노란 버스에 아이들이 막 타서 이렇게 와서 마을에 딱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택시처럼 한 명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치원 원장님들도 되게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디에 내려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애들 엄마가 그 동네에 있는 애들 엄마가 다 모여서 그렇죠. 애들을 받을까? 네. 그러면 유치원 버스가 오기 전에 막 다 엄마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막 맞아요. 여러 명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카페 앞에 노란 버스가 3대 정도가 쓰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기에 의자만 놔줘도 장사가 되겠다. 아하. 그러니까 카페라는 공간은 커피를 파는 것도 있지만 공간을 파는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이미 타겟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30살 중후반의 엄마들. 엄마들. 네, 지금 그렇죠. 그 나이대 가장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 분석도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카페를 한다면 되는 거죠. 괜찮네. 근데 안 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요?
왜 안 되지? 분명히 맛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은데 예. 노란 버스도 쓰고 노점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카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빵집이 없어요. 빵집이요? 예, 이게 빵집이 뭐냐면 동네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 동네에 빵집이 없으면 예. 거기 사람들이 빵을요 안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 주고 빵을 사 먹은 사람은 자기 돈 주고 커피도 사 먹어요. 네. 근데 자기 돈 주고 빵을 안 사 먹는 분들이 계세요. 떡만 드시고요. 남이 사오면 먹는데 굳이 내가 돈 내고 무슨 이걸 빵을 사 먹냐. 이런 분들은요. 기호가 없는 커피를 안 드세요. 어허. 이런 분들은 맥심을 드세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말이 근데 돼요. 거기에 카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동네에도 노란 버스가 있고 노점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카페가 들어가면 문화 그 개화기를 좀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조금 없다는 거죠. 기다렸다가,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생각한 포인트는 예. 골목 상권에서 노점상과 노란 버스와 카페니까 빵집이 좀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네. 노랑버스, 노점상, 빵집입니다. 빵집. 네. 자,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카페를 열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예쁜 인테리어가 있는 카페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맞아요. 네. 인테리어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 게 요즘에는 의자, 테이블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조명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여자들을 마음을 읽으려면. 근데 이런 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예.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이제 인테리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지금 한 평당 15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프랜차이즈로 갈수록 점점 금액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더 작게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사실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 아저씨의 원빈이 나왔는데 네. 원빈 네네. 배우가 추리닝만 입고 있어도 이렇게 우통 벗을 때 여자분들이 막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원빈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가 굳이 막 잘 돼 있어도 그 원빈이 아니면 분위기가 안 날 수 있는데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들어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는데 네. 포장지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가 있는데 포장을 예쁘게 해놓으면 왠지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들어가고 싶게끔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 길을 가다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카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어떻게 답습을 하는 거죠? 네, 설명을 못 하는데 이론적으로 네. 아, 내가 저기 왜 들어가고 싶지 하고 사진을 찍어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가 보여요. 네. 그럼 그거를 우리 카페에 좀 접목을 하는 게 접목시키고. 있고요. 견적 같은 경우에는 3군데 이상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견적을 3군데 받고 더 좋은 거는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 집. 그러니까 우리 카페를 기준으로 500m 안쪽에 인테리어 회사가 있다면 네. 거기에서 인테리어 견적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이유는 네.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높게 못 부르는 거예요. 매일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두 번째는 AS가 중요한데 아. 근데 장사하다 보면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갈 때가 있고 네. 물이 탁 나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카페는 전기가 나가거나 물이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제가 대전에 사는데 서울 분을 만약에 불렀으면 네. 출장비도 30만 원 들고 시간도 바로 못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동네에 있는 분은 전화 한 통화, 사장님 빨리 와주세요. 이러면 네. 빨리 오시고 그렇죠. 또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또 AS 비용도 안 받으실 때도 있고 커피 한 잔 드리면 되고 그럼요. 또 약간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미리 돈이 나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 컨셉을 정해 놓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대표님 왜 인테리어 준비하시다가 사기당한 사연 네, 말씀해 네. 주신 적 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 준비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또 너무 고비용을 청구당하는 걸 막을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동네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동네, 뭐 네. 소개 이런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이게 이미 검증된 곳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인을 통해. 네. 근데 지인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 잘 못할 것 같아요. 말하기 좀 애매해요. 기분 상할 수도 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지인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그 거래처로서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 점주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 있기가 너무 이게 무서운 거죠. 목수 아저씨들 막 뚝딱뚝딱 거리고, 겸연쩍어요. 예, 그러고 네. 막. 근데 가 계셔야지 방지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전선을 빼는데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예뻐요. 네. 근데 전선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고쳐주세요 하면 또 공사 비용이 또 들고 불러야 되고. 또 이상하게 하면은 그거 고치는데 공사 비용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품을 좀 많이 파는 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신고식? 이렇게 표현을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손님을 받을 준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떡을 돌리세요. 근데 네. 떡을 돌리는데 떡도 괜찮은 거는 같은데 그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잘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커피 전문점 열었는데 그
막 풍선 막 해놓고 막 이렇게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건 이제 정말 없어 보이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선 그러니까 우리 카페를 알리기 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 먼저 고객 맞을 준비가 돼 있냐. 네네. 그건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허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허설 어떻게 해요? 네, 오픈 리허설인데 네. 이제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예. 이렇게 리허설을 해보잖아요. 네네. 근데 바리스타,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바리스타를 다르게 해석했는데 바인스타, 그러니까 바 안에서 스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고객들이 왔을 때 주인공이다. 연기를 해드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어쨌든 제공해드리는 건데 스타로서 올라가는데 준비 안 되고 그냥 차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네. 리허설 없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엄마가 와서 도와줘요. 엄마가 막 컵을 이렇게 안에다 손 이렇게 넣어서 갖다 드리고. 근데 사람들은 다 바리스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오픈 리허설을 어떻게 하냐면 네. 한번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음료를 우선 줄여야 돼요. 다는 못하니까 음료가 여러 개 중에서 대표 음료 5개까지만 해놓고 네. 그리고 시간을 줄이고 그 금액을 줄여서 한번 팔아보는 거죠. 뭐 2,000원에 전 5가지 음료 이렇게 한 3일 정도 팔아보면서 시간을 좀 늘리는 겁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리허설이 끝나면 그러니까 한 번 리허설 해보면 아 동선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게 아, 보여요. 그거 보이죠. 그러니까 예. 생각하기에는 모신이 여기 있고 글라인더가 여기 있고 네. 블렌더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바꿀 수 있고요. 아. 그래서 동선을 최적화시키고 고객한테 아 인사는 이렇게 하자. 네. 그리고 나갈 땐 이렇게 하자. 음료는 이 순서대로 나가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리허설을 끝내놓고 고객을 맞추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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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실히 리허설을 해본다는 거는 실수를 줄이는데 참 효과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이벤트를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벤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픈 이벤트인데 고객을 다시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리허설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에 오픈 이벤트도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러면 리허설 때 왔던 고객이 갈것 같아요. 그 오픈 이벤트 때 옵니다. 네. 오픈 이벤트에 가장 좋은 거는 쿠폰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그 아무 음료나 쓸 수 있는 쿠폰인데 그러면 음료수를 먹고 또 한 번 쿠폰 때문에 온다는 거죠. 네네. 근데 3번 방문한 곳은 4번, 5번, 6번도 계속 방문한대요. 저희도 3회 법칙인데 오.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번만 갔다가 안 가는 집은 절대 안 간대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을 간 집은 4번, 5번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그대로 대표님은 오픈식을 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럼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건 아니고 네. 오픈점을 2개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배운 것도 있고 그걸 보완해낸 것도 있고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현명한 그 맞아요. 방법을 거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네. 부분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그 커피 전문점만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홍보거든요. 홍보가 요즘에는 진짜 관건인데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아요? 네, 처음에 이제 카페를 차리게 되면 고객들이 이 카페가 거기 있는지를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면 더 모르는데 네. 그렇다면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는 아메리카노를 4잔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를 기점으로 그 걸어서 100m 안에 있는 모든 학원, 회사, 그다음에 뭐 은행 다 가보는 거예요. 인사를 가는 거예요. 우와. 인사를 가는데 왜 4잔이냐면 네. 나눠 드시라고 해야 돼요.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서 거기 대표님들이 계세요. 꼭 네네. 대표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저 이번에 여기 카페 하게 됐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예. 하고 커피를 드리면 이 대표님이 딱 보면 직원이 10명인 거예요. 네네. 근데 커피가 4잔이에요. 네. 그러면 대리보고 시키는군요. 시켜요. 가서 6잔 더 맞다. 사와.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지능적이네요. 진짜, 네. 진짜 좋은 지능적이다. 아이디어예요.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진짜 SNS 같은 거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입소문 효과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자, 도대체 커피를 잘 만들어내서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홍보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요즘은 블로그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잘 한다면 예. 고객들이 와서 홍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걸 좀 더 빨리 입소문 효과. 바이럴을 좀 더 빨리 내기 위해서 나도 같이 SNS를 예, 사용하고 같이, 예. 뭐 이제 요즘은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네. 인스타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 점주분들이 블로그도 좀 해서 매일 내 이야기를 하나씩 올리겠다. 약간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재방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재방문을 좀 유도하기 위한 어떤 여기도 원칙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재방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성비가 뛰어나야 돼요. 저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가격 대비 성능비, 그거는 결국은 사장이 계속 궁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격대에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대추차를 예를 들면 대추차를 만들었는데 안에 위에 뜨는 게 없으니까 네, 네.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건 대추를 좀 잘라서 몇 조각 넣어주면 더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맛있어 보이고. 네. 근데 그런 게 궁리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로 따지면 50원, 100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방문과 가장 이제 많이 연결하는 게 관여도의 법칙입니다. 대표님이 네. 법칙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관여도의 법칙은 네. 또 어떤 걸까요? 네, 관여도의 법칙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네. 계속 이제 그 장사의 책들에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그 그래요? 법칙인데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고객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목에 있는 곳이라면은 그 음료의 가격이 낮아지고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있는 커피숍이라면 커피 전문점이라면 아메리카노 가격이 저렴해지고 또 가볍게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관여도의 법칙상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집 앞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니고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은 네네네. 공간의 크기는 커져야 되고 음식의 단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무거운 메뉴들. 그래서 이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번화가에는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한 빠른 음료들이 나가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핸드드립을 중심으로 한 좀 무거운 가격대가 커피들이 좀 있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법칙이 또 숨어 있었군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관여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카페 허밍의 단골을 엄청나게 확보를 하셨는데 그 또 다른 노하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만화책 한 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화책? 만화책인데요. 네. 바텐더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실제 바텐더들의 사례를 모아서 만화로 만들었대요. 재밌겠네요. 그거 되게 예. 재밌어요. 그 네. 미스터 초밥왕도 예, 이제 예. 네. 권할 수 있는데. 재밌잖아요. 근데 바텐더를 보면서 제가 서비스의 모든 걸 배웠어요. 어허.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네. 그 바텐더의 예. 네, 갑자기 만화 얘기가 나는데 그 바텐더의 주인공이 사사큐라 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 이 주인공의 목표는 신의 글라스를 만드는 거래요. 신의 글라스가 뭐냐면 위로할 수 있는 한 잔이에요.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와서 딱 한 잔의 술을 먹고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네. 마음을 돌릴 수 근데 있는. 마음 돌릴 수 있는 만화니까. 멋지다. 네. 근데 만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 예. 이 주인공이 그 리츠 호텔, 그 세계 칵테일에서 우승을 해서 호텔에 갔는데 네. 어느 날 손님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손님이 주문을 했는데 그 음료를 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했겠죠. 근데 그날 손님이 그 투신 자살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바텐더가 네. 너무 그거에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네네. 너무 이 충격을 받아서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만화가 시작돼요. 근데 이 바텐더가 이게 인사를 안녕히 가세요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네. 또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반엔 안 나오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왜 당신은 그 안녕히 가세요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런 거예요. 또 와야지 내가 아직 신의 글라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요. 단골을 만들려면은 나도 네. 인사를 바꾸자. 어허. 그래서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요. 저는 이제 또 오세요는 아니고 네. 식사하셨어요로 바꿨어요. 친근하네요. 네. 예. 근데 식사하셨어요의 좋은 점은 이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식사했어요. 네, 했어요. 뭐 드셨어요? 설렁탕 먹었어요. 어때요? 거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네. 대화를. 근데 15분 정도 대화하면은 아는 사이가 돼요. 15분. 예, 15분. 아는 사이가 돼. 이게 영업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 네. 15분 대화를 하면 아는 사이가 된대요. 아는 사이가 되면은 이제 저희 동네에 올 때 이왕이면 아는 애가 있는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편해지죠 또. 편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법을 바꾸고 나서 단골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보는 사람과 15분 이상 대화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좀 노력이 필요한가요? 네, 방법이 있어요. 그 마법의 질문법인데 네. 영업할 우와, 때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알려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어떤 사람이든지 15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질문은 네. 그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는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계속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들어주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15분이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겠네요. 네, 15분 지나는데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 좀 미안하잖아요. 네, 네. 그럼 반대로 물어봐요. 사장님 그렇죠. 어떻게 바리스타 되겠어요? 그럼 저 네. 이제 거지 사장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해지는 거라서 이제 단계를 꾸준히 이렇게 나누면 아는 사이가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사로 아는 사이가 되고 바로 물어보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네. 어느 정도 얼굴이 터서 알게 되면은 친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친한 사이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가치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강의가 좋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드세요. 대전에서는 우리 카페 말고도 다른 커피숍들도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보도 계속 주면은 정말 단골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주변에 보면요. 많은 창업자들이 6개월 안에 망하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그게 결정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창업 6개월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건 기준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은 내부 기준과 외부 기준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내부 기준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 맛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딱 창업을 하면 아시는 분들이 다 막 납품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는 사장님을 납품을 받아서 커피를 내립니다. 네. 근데 내려서 이제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팔다 보면은 어떤 고객이 와서 사장님 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좀 쓰나? 하고 또 내리다 보면 또 어떤 고객이 와서 사장님 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은 맛있을 때 맛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먹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음에 또 오시는 거죠. 네. 근데 맛이 없는 분들만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이분들은 다시 안 와요. 쓴데 왜 울겠어요? 너무 쓴 것 같아요 하고 다음에 안 오는데 사장님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장이 그렇죠. 온도를 바꿔버립니다. 바꾸면 그 전에 이제 맛있어서 오는 분들이 또 왔는데 맛이 바뀐 거예요. 나 전에 그 맛이 좋았는데. 그리고 사장님한테 또 말을 하는 거죠. 네. 왜 맛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또 안 와요. 맛이 변했으니까. 그렇게 3개월 동안 이것저것 바뀌다 보면은 레시피도 바뀌고 대응 매뉴얼도 바뀌고 원두도 바뀌다 보면은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망하는 것 같고요. 네. 외부적으로 그게 이제 외부적인 거고 이제 네. 그 네. 내부 이제 그 본인 네. 바리스타 본인으로서는 열정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즐길 줄 잘 안 알아요. 네, 되니까 지금 지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지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꿈꾸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1억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가야지 이러고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첫 번째 달에 90만 원. 네. 제가 아는 형님이 그랬어요. 네, 네. 두 번째 달에 90만 원. 세 번째 달에 90만 원을 벌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럴 바에는 내가 전에 했던 영업을 하는 게 그렇죠. 낫겠다. 그분이 3개월 만에 접으셨어요. 그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그런 거 없이 근데 내가 좀 길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계속 불려나가겠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준비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대부분의 인생 이모작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비스 정신, 서비스 마인드인 것 같아요. 또 왜 인생 이모작 전에 회사라던가에서 높은 직에 계셨던 분들은 내가 왕이다라는 마인드로 갑자기 서비스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셨을 때 대표님은 이 카페, 이 커피 전문점의 점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정신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제 이제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럽다. 야, 너는 야근도 안 하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해주죠. 야, 정말 부럽지 않냐? 우리는 칼퇴근이야. 우린 야근이 없어. 우리는 밤 11시가 되면 딱 끝난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 되면 딱 끝나? 우리는 뭐 야근이 없지. 네. 우리 주말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 어차피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일해야 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이제 다 힘든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전혀 그러니까 없는 것 같고요. 다 힘든데 이제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손님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인데 막 왕인데 3,200원밖에 안 주고. 그렇잖아요. 왕인데 막 그 막 4명이 와서 왕 4명이 와서 그 시키는 거 보면은 왕이 받을 것 아니고 같아요. 만찬을 시키셔야 되는데 네. 아메리카 한 잔 시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네. 그냥 친한 친구다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친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4명이 놀러 왔는데 얘네가 그냥 4명이서 한 잔 시킨 거예요. 그럼 네.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 웃으면서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네, 네. 웃으면서 줄 수 있고 또 쿨하게. 쿨하게. 친한 친구 왔을 때처럼 정말 반가워하면 반가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내 태도를 따라가는 거지 감정이 내 태도가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맞네요. 들어오실 때 정말 반가워하면서 오셨어요 이러면 정말 반가워지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친한 친구에게 대하듯이 서비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손님을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좀 긍정적으로 내 친구니까 하고 다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맛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드 메뉴도 맛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뭐 일하기도 좋아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방문이에요. 네. 근데 재방문이 되는 건 잘 되는 카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잘 되는 카페에는요. 계속 3의 네, 법칙이 그러네요. 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기척이고요. 두 번째는 상품의 기척, 세 번째는 독특함입니다. 아하. 요 3가지를 인위적으로만 만들어 놔도 장사가 잘 되고요. 네. 장사가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3가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그 카페 독특함 같은 건 어떻게 네. 구축을 하면 될까요? 독특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독특하다라고 느끼는 건 신선하다라고 느껴지는 네. 거잖아요. 보통은 정해진 문화가 있으면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김치찌개 집에 갔는데 되게 독특하게 막 타이머를 눌러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갔는데 저희처럼 독서 문화가 있고 막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이러면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컨셉이요. 그렇죠. 네. 그 컨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얘기해 주신 3가지 중에서 사람의 기척, 상품의 기척 요것도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예. 사람의 기척은 사람이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대요. 많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그럼요. 줄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네. 그게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곳. 그게 뭐냐면 그것도 똑같이 사람의 기척인데 그렇죠. 되게 오래된 맛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80년 맛집. 그래서 막 간판도 너덜너덜하고 막 삐끄덕삐끄덕거리고. 근데 그런 데가 돈을 벌면 이렇게 모던하게 그럼 망해요. 망하죠. 네. 제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기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푸겨져 나오는 사람의 기척과 역사의 기척이 없어진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우리 카페에 넣을 수 있는 방법.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쿠폰북을 이용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창문에 다 써놓는 방법도 있고,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방명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편지를 모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품의 기척은요? 상품의 기척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데 좀 구색 맞추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구색이 좀 맞아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어떤 사장님이 그린 그림도 있어. 거기 가면은 뭐 이런 LP판이 있어. 괜찮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 그런 네. 것들이 상품의 기척 같아요.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구색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커피숍 안에 메뉴도 좀 이렇게 잘 맞춰져 있어야 될 것 그쵸, 같은데 어떤 메뉴 구성이 네. 좋아요? 딱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직원이 오면은 이렇게 그 교육시키는 방법인데 제가 3분 만에 모든 메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우선 에스프레소가 있겠죠. 이태리에서 나온 에스프레소. 익스프레소의 이태리어예요. 빨리 나와요. 쭉 나와요. 네. 커피를 딱 해서 딱 넣으면 에스프레소가 쭉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미국인들이 딱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예. 너무 써. 그래서 물을 막 넣었어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태리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은 게 카페 라떼, 네. 그 위에 거품을 얹고 시나몬을 뿌린 게 카푸치노. 그리고 시나몬을 빼고 거기에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카라멜 마키아토, 거기에 초콜릿을 넣으면 카페 모카. 네. 이 5가지는 드라마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알고 있던지 너무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 5가지의 메뉴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스티, 에이드, 스무디, 프라페. 네. 이렇게 좀 있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좀 선택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다음에 전통차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차까지. 네, 네. 체계적이네요. 네. 이런 메뉴 구성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메뉴 때문에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줄을 서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시그니처 메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내는 게 약간 운에 좀 달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시장의 수요나 운적인 묘소도 있지만은 네. 몇 가지의 대표 메뉴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다 잘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좀 특화시켜서 파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메리카노를
계속 개발시켜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네, 기본적인 거. 네. 결국은 그게 받쳐줘야 맞아요. 사람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아메리카노 맛이니까요. 네. 사실 유행은 너무 변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기본인 그 커피 맛 잃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이제 커피 전문점을 열었다가 좀 접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원두값이 올랐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물론 뭐 옷가게나 이런 것만큼 재고 처리가 힘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팔잖아요. 네. 근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버리는 재고는 별로 없습니다. 파우더로 이용돼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원두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소비를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드립 커피 전문점에서는 한 잔을 시키면 다른 한 잔이 나가주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 그렇죠. 1+1. 네.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에티오피아를 팔고 케냐를 팔고 네. 콜롬비아를 파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 케냐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가 남죠. 오래되면은 향미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거를 아예 서비스로 주는 방법이 네. 있겠죠. 그런 네. 이벤트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벤트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잘 안 나가는 메뉴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메뉴가 하나 들어오면은 잘 맨 아래서 안 나가는 메뉴를 좀 없애는 그런 방법도 좀 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 없으면은 못 살아요. 저도요. 정신이 안 깨더라고요. 네. 근데 출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른데도 불구하고 커피 전문점들은 이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갈 때 뭐 밥 먹고 뭐 이러고 나서도 열어 있어요. 운영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부터 마감까지 운영 시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고객이 새벽 3시에 커피를 찾는 곳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는 새벽 3시까지 하거나 새벽 3시에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네. 출근하기 직전 시간, 맞아요. 그러니까 7시부터 8시 반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9시에 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이미 다 놓친 상태라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예, 그러고 식사하고. 8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한 텀 더 지나간다면 12시부터 심야 손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준은 결국 고객한테 맞추기도 하지만 네. 고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지치지 않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24시간 카페를 오픈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파트타임 네. 바리스타가 그거를 못 나오게 될 경우는 결국은 점주가 가서 그 시간을 그렇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 체력적으로 가능하냐. 두 번째는 한 번 정해놓은 시간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무일을 정했다면 그날 쉬어야 되고요. 내가 이날 계속 장사하겠다라고 했으면 시간을 어기면 고객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혹은 11시까지 장사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더라도 11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보 장사꾼들은 그걸 자꾸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고객들이 어정쩡한 시간대는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운영하니까 뭐 내 리듬에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남들 놀 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생 이모작입니다. 쉬엄쉬엄, 뭐 대충대충 이런 마인드는 절대로 금물이겠죠? 네. 네.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직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뭐 조성민 대표님 같은 경우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직원을 그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잖아요. 직원 채용할 때 어떤 걸 주로 보세요? 가장 처음 해보는 건 첫인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첫인상이 좋아야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과 바리스타가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접객을 하지 않는 한 네. 5초밖에 안 돼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 정도잖아요. 15초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 5초에서 15초. 네. 그때 첫인상이 좋으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첫인상이 좋으면. 사실 그래서 그렇죠. 네, 첫인상이 예.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네. 번째는 인간성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좀 이렇게 뽑는데 배려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청을 하냐 안 하냐. 맞아요. 그러니까 딱 왔는데 경청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봤을 때 말도 이렇게 너무 가시가 놓쳐 있거나 이랬을 때는 네. 서비스업을 했을 때 그렇죠. 고객들과 좀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젠가 내가 카페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직원들은 빨리 습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언젠가 카페 창업을 하고 장사를 배우고 싶은 직원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커피 전문점을 창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네. 너무 쉽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커피의 발등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준비를 좀 하시고 내가 정말 커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좀 알아가겠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하겠다. 근데 이렇게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준비만 하다 보면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려면 결국은 방망이를 휘둘러야 되는데 네. 창업을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인생 이모작. 오늘은 그 카페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카페 허밍의 대표이자 또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조성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카페 허밍 꼭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오늘 네, 말씀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커피 전문점 창업에 관한 알찬 정보들 정해드린 행복한 인생 이모작.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빠짐없이 함께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정보로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모작을 도와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